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룸미스의 조시입니다. 모두 크리스마스 잘들 보내셨나요?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2022년 마지막 주 IT 소식들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전자의 2023년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의 전면 카메라가 다운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덜란드 IT 매체 갤럭시 클럽은 갤럭시 S23 모델의 기본 플러스 모델과 동일한 1200만화소 전면 카메라가 탑재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3, 23 플러스 모델의 이전 모델보다 업그레이드된 1200만화소 전면 카메라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2019년 갤럭시 S10 시리즈에서 전면 카메라 해상도를 800만 화소에서 1000만 화소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2022년 갤럭시 S22까지 전면 카메라 사양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갤럭시 S20 울트라, 갤럭시 S21 울트라, 22 울트라 전면에 40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를 탑재했지만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에 12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사양만 놓고 보면 다운그레이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삼성이 전면 카메라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카메라 소프트웨어 및 알고리즘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에 오토포커스가 탑재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에는 갤럭시 최초 2억 화소 카메라가 탑재되며 2억 화소 카메라는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1000만 화소 10배 잔망경 줌 센서, 1000만 화소 망원 센서와 함께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의 4세대 아이폰 SE 모델이 2024년 출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맥 루머스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 분석가 밍치권은 트위터를 통해 애플이 2024년 계획된 아이폰 SE4 모델의 대량 생산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애플의 이러한 움직임은 아이폰 SE3, 아이폰 13 미니, 아이폰 14 플러스 등 중저가 스마트폰이 지속적으로 예상보다 낮은 출하량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4세대 아이폰 SE 모델은 거대한 베젤과 터치 아이디가 내장된 홈 버튼을 갖춘 아이폰 8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3세대 모델과 달리 현재 아이폰 14 모델과 유사한 상단 노치가 적용된 6.1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 분석가는 SE4 모델의 풀스크린 디자인이 원가,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애플은 SE4 모델에 대한 제품 포지셔닝 및 투자 수익을 제고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애플이 불필요한 신제품 개발 비용을 줄이면 2023년 글로벌 경기 침체의 문제를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보고서대로 애플이 4세대 아이폰 SE 출시를 연기할 경우 2023년과 2024년에는 플래그십 아이폰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차기 아이폰 SE 라인업에 더 저렴한 부품을 사용해 보다 낮은 가격대에 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이 애플의 차기 아이폰 15 시리즈에 5G 모뎀 칩을 공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만 디지타임스는 애플이 아이폰 15 시리즈에서 계속해서 퀄컴 5G 모뎀을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은 지난 2019년 인텔 통신 모뎀칩 사업부를 인수하고 자체 5G 모뎀칩을 개발해오고 있는데 애플이 개발 중인 5G 모뎀칩은 서브 6GHz 및 밀리미터 웨이브를 모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2023년 출시되는 아이폰에 애플 5G 모뎀칩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유명 애플 분석가 밍치권은 지난 6월 보고서에서의 애플의 아이폰용 5G 모뎀칩 개발 실패 가능성을 제기하며 퀄컴이 2023년 하반기에 나올 신형 아이폰에 5G 모뎀칩을 100% 독점 공급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폰 14 시리즈에는 퀄컴 스냅드래곤 X65 모뎀이 탑재되어 있으며 차기 아이폰 15 시리즈에는 차세대 5G 모뎀 스냅드래곤 X70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스냅드래곤 X70 모뎀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10GB의 5G 다운로드 속도, 업로드 속도, 저지연성, 뛰어난 커버리지 및 전력 효율성을 구현했습니다. 또 퀄컴 5G AI 스위트, 퀄컴 5G 초저지연 스위트, 퀄컴 5G 파워세이브 젠3, 업링크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단독모드 밀리미터파, 4x 6GHz 이하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디지타임스는 TSMC는 5나노 및 4나노 공정을 사용하는 아이폰 15 시리즈용 퀄컴 5G 칩의 주요 공급 업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내년 5월부터 베트남에서 맥북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니케이 아시아가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식통은 애플이 이르면 5월경 베트남에서 맥북 생산을 시작하기 위해 최대 공급업체인 대만 폭스콘과 손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맥북이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애플은 현재 베트남에서 아이패드, 에어팟 및 일부 애플워치 모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맥북 물량은 소량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현재 베트남 맥북 생산 라인은 시험 가동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플의 연간 맥북 생산량은 2천만에서 2,400만 대에 달합니다. 애플은 전 세계 아이폰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폭스콘 정저 공장이 타격을 입자 탈중국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차질로 주당 1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애플은 2023년 출시될 맥 프로 모델도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 한정판으로 출시될 예정인 6GHz 클럭 지원의 인텔 랩터레이크 CPU 코어 i9 13900KS CPU의 벤치마크가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8개의 P코어, 16개의 E코어로 총 24개의 코어와 32개의 스레드를 특징으로 하는 i9 13900KS는 최대 6GHz에 지원하는 특별한 수율의 제품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루머 정보에 따르면 코어 i9 13900KS는 AMD 라이젠 9 750X보다 15% 정도 더 빠르며 코어 i9 13900K보다 5% 더 형성되었다는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티스레드 테스트에서 750X 대비 8%, i9 13900K 대비 3% 향상된 결과도 있습니다. 큰 향상감이 느껴질 만한 수치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극한의 오버클럭거나 매니아들에게는 매력적인 CPU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코어 i9 13900KS는 i9 13900K에 비해 100에서 200달러 더 비싼 프리미엄 가격이 붙을 것이고 더 많은 전력 소모를 소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생산량으로 인해 수량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여 더욱더 비싼 가격에 판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텔 코어 i9 13900KS는 2023년 1월 12일 출시 예정입니다. 인텔이 오버클럭 신기록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에이수스의 오버클럭 팀을 인터뷰 형식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들은 액화 지수를 이용한 극한의 오버클럭을 통해 기존 세계 기록을 갱신한 것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록한 속도는 9.008GHz이며 1.326V의 90배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PU Z 화면상으로는 2코어도 끈 것으로 보입니다. 테스트에 사용한 시스템은 에이수스 메인보드와 인텔 코어 i9 13900K가 사용되었는데 최종 결과가 아닌 중간 테스트 화면에는 13900K보다 수율이 좋은 KS도 실험 중인 게 확인되었습니다. 13900KS는 CPU Z의 스페시피케이션 항목으로 존재 유무가 확인되었으며 PL1 기반 TDP도 13900K가 사용하는 125W보다 높은 150W임이 밝혀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12월 마지막 주 IT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2022년도 어느새 마지막 주인데 연말 추운 날씨 속에 가족 및 연인과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12월 마지막 주 IT 소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루밋의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